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댓글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주 날씨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시드니의 현재 온도는 31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멜번의 현재 온도는 14.5도라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 시드니와 멜번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멜번에 산다 페이지를 가끔 보다가 8월 이후 새로운 녹음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댓글 녹음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에 손 PD님께서 2개의 녹음을 올리셔서 제가 다시 댓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댓글이니까 일관된 주제가 없이 그냥 아무 쪽으로나 흘러다니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 혹시 이 녹음을 유튜브에서 들으신다면 그러시다면 아마 언제 녹음을 했다라는 그 날짜와 유튜브에 녹음이 올라가는 날짜 사이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거를 5일 동안이나 편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게 아니고요. 유튜브에다가 녹음을 올리는 것은 제가 팟빵에서 판단하기에 이제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이 녹음을 다 들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2차 소비시장, 일종의 백업처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올리는 용으로 제가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을 하다 보면 자칫 오늘 녹음의 내용이 일종의 광고처럼 이 키위랑 호주 과자 자체의 광고처럼 들리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절반 정도는 의도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PD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2개의 녹음을 올리셨어요. 하나의 녹음은 원래 하시던 호주 문화사에 관련된 책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셨고, 이번 녹음은 1788년 이야기 원래 과거에 하셨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얘기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더 관심 있게 들은 것은 그 앞에 있는 녹음이죠. 앞에 올리신 녹음, 여행과 견문이라는 녹음인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셨죠. 한국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거리 했던 7월 5일 얘기도 하시고 7월 5일과 그 이후의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는 젊은 부부께, 멜번에 사시는 젊은 부부께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세수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진정한 호주인으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녹음으로 돌아가서 손 PD님의 녹음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두 사람의 저자 그 부분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제가 first name만 한번 조심스럽게 읽어보자면 유발 뭐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분은 이 뭐라는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멜번에 산다는 단순히 멜번에 산다가 아니라 멜번에 산다 북클럽처럼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요. 손 PD님의 녹음이 좀 그렇게 돼 있죠. 본래 녹음도, 그러니까 본론도 책에 대한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양념도 이제 책에 대한 것이어서 이거 어디를 보나 다 책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드니에 사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국 책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해요. 제가 어떤 시점에 이제 더 이상 책은 이 부피와 무게가 있는 이런 책은 사지 않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늘어나서 이제 집안의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은 기본적으로 전자책만 본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어로 된 전자책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구하기가 쉬운데 한국말로 된 전자책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해봤는데요. 한국의 큰 서점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한국에 있는 전자책을 사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본인 인증을 하라. 즉 한국 내의 전화번호는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하려고 몇 번 하다가 그때마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즉 인생의 이쪽 길은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다시 손 PD님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이 책을 보지 않고는 또 댓글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봤죠. 그런데 한 지난 몇 년 동안 방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 혹은 다른 서점과 달리 그 회사를 찾으시면 뭐 그 회사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서점 혹은 그런 회사가 최소한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렵지 않게 해외에 사는 교민도 전자책을, 한국에서 만든 전자책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 손 PD님이 그 녹음에서 다루신 그 책을, 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책을 아주 쉽게 다운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PC에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의 28장에, 이제 그 책은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8장에 혁명과 중흥 그런 장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견문과 독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속에 있는 소제목 중에 하나가 견문과 독서인 것이죠. 그런데 손 PD님께서 올리신 녹음의 제목이 여행과 견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녹음을 무슨 견문과 댓글 아니면 댓글과 견문 그런 거 중에 하나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뭐 한 단어 한 단어 다 읽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쥐파먹듯 여기저기 조금씩 읽었는데요. 그 동네마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면 참 좋은 책인 게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 지은이가 가진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이랄까 접근이랄까 주장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아마도 제 짐작에는 무슨 이게 유라시아에 대한 거니까 유라시아 아니면 동아시아 뭐 이런 지역에 뭐 애착이 있다거나 뭐 그거에 아주 친근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본다면 아마 잘 공감하실 수 있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의 전체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챕터 5에 보면 신동방무역시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페이지 가면 그 작은 제목으로 신동방무역시대의 도래 이런 제목 밑에 영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이겁니다. 셰익스피어를 인도 전체와 바꾸지 않겠다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호주에 사시거나 뭐 뉴질랜드에 사시거나 하실 테니까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주변에 뉴질랜드 사람, 뭐 호주 사람 아니면 영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영국이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안 바꾸겠다고 뭐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느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 한번 알아보십시오. 몇몇 사람에게. 아마 이런 얘기 알고 있는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도 무슨 잘못된 번역에 근거한 오해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짐작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얘기가 나온 원래 문장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원래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뭐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무슨 뭐 철학자, 수학자, 역사학자 뭐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1840년 5월 달에 강의를 몇 개 하는데 그 중에 5월 10일에 한 강의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제가 1840년 5월 달 달력을 보니까 12일은 화요일이군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한 강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같은 문장 속에 인도와 셰익스피어가 나온 게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뭐 한두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Will you give up your Indian Empire or your Shakespeare, you English? 너희 이거 영국 사람들아, 너네는 인도 제국을 포기할래? 아니면 셰익스피어를 포기할래? 이렇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거에 하나 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몇 줄 밑에 내려가면 Indian Empire will go someday, but this Shakespeare does not go.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언젠가 인도 제국은 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영국 손에서 사라지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말 한 100년 좀 넘어서 인도가 독립을 하죠. 사라지겠지만, 하지만 Shakespeare does not go. 영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지식,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것, 셰익스피어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그건 어떻게 떼어낼 수가 없죠. 무슨 국제 조약으로 그걸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어디 가서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더 읽어보실 분들은 이 강의의 내용을 모아다가
영웅숭배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 올린 2018년 9월 8일에 올린 데렉 자코비, 이 내용이 데렉 자코비에 대한 내용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것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요. 여기까지가 손 PD님이 언급하신 두 명의 저자 중 한 명이 쓰신 유라시아 견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쓴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세이피언스란 책인데 영어로 된 걸로 구했기 때문에 제가 뭐 녹음 듣자마자 한 10분 내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쥐파 먹듯이 여기저기 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부분이 이제 28페이지쯤 되는데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사람이 말을 하면서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없는 것에 대한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의 재주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소리를 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전설, 신화, 종교 이런 게 그런 능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거기 나온 아주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읽겠습니다. You could never convince a monkey to give you a banana.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원숭이로 하여금 우리에게 바나나를 주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어떤 약속이냐 하면요, By promising him limitless bananas after death in monkey heaven. 원숭이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천당, 원숭이의 천국 속에는 무수히 많은 무한정의 바나나가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가면 무한정의 바나나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진 그 하나의 바나나 정도는 나한테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숭이는 그 앞에 있는 중요한 바나나,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바나나에만 중요성을 부여하지 어딘가에 있게 될 상상 속의 무한정의 많은 바나나, 이런 거를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하여 뭐 사람의 발전, 뭐 과학의 발전 이런 얘기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 하냐면, 과학이 많이 발전됐는데 우리 사람이 이 과학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메리 셸리 이야기를 해요. 또 이 키위랑 호주 과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메리 셸리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죠. 우리 메리 셸리 본인도 했지만 메리 셸리의 언니, 또 메리 셸리의 엄마, 또 메리 셸리의 아빠, 메리 셸리의 남편, 메리 셸리 남편의 친구, 메리 셸리의 이모,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리 셸리네 엄마의 전 남자친구, 이런 사람들 우리 다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5월 31일에 올린 메리 울스턴크라프트,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8년 7월 13일에 올린 존 키츠, 거기에도 이제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저자가 메리 셸리를 언급한 것은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댓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견문과 댓글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